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고양신문 직원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오래간만에 느긋한 휴가를 보냈는데, 근데 고양시의 시계는 이 폭염 속에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박상준 기자는 휴가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사를 아주 바쁘게 쓰셨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고양시의 10년, 20년 미래 지도를 완전히 바꿀 굵직한 개발 현안과 정책 이슈들이 맞물리듯이 이렇게 좀 터졌습니다. 장기간 멈춰섰던 초대형 국책 사업의 재개 움직임, 그리고 천문학적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멜머드급 글로벌 축제 유치, 또 지역경제 시한폭탄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교통망 확충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눈길이 가는 이런 핵심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쏟아지는 보도자료 중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또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좀 꼼꼼히 박상준 기자와 함께 파급효과를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네 가지 주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 경제, 주거, 교통으로 각각 다른 분야 같지만요. 사실 우리 고양 특례시라는 거대한 도시 인프라 안에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책이 발표됐다거나 이슈가 되었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 사업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와 재원 마련, 그리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까지 한번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신문 뉴스체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또 후원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산 장항동의 그 K컬처밸리 사업입니다. 자,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이게 장기 표류하는 데 대한 어떤 실망감, 피로감도 정말 상당한데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아주 강도 높은 사업 정상화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5만석 규모의 복합 돔구장을 고양시로 유치하자. 자, 이런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K컬처밸리의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지금 17%에서 아레나 공사 현장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규진 도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아레나 구조물과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과 구조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안전 확보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 끌지 하지 말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은 예정대로 내년 1, 4분기, 그러니까 3월 내로 착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협상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껄끄러운 관계 회복도 이게 과제로 다시 한번 지적이 됐죠.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의 기본 협약 체결이 필수적인데요. 이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최규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네이션이 올해 12월까지 이 안전점검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일정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조금 당겨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각도의 어떤 압박이 작용을 해서 일정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이번에는 뭔가 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반전시킬 만한 아주 흥미로운 또 이런 소식도 새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 5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구상, 고양시에서 한번 유치해보자. 자,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정부가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스포츠와 공연 복합형 돔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양시로 끌어오자는 전략입니다. 서울 잠실에는 돔구장이 계획돼서 민자로 사업이 진행 예정이고요. 성남에서도 돔구장을 짓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민경선 고양시장, 허구영 KBO 총재 등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파괴력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K컬처밸리에 예정된 아레나가 2만석 규모예요. 2만석이요? 2만석 규모가 어떤 공연에 있어서는 조금 작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대형 공연이나 이런 거에는 약간
작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봤지만 BTS나 이런 급이 오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 막 이런 그렇죠. 거 보면 네, 이런 급에서는 2만석은 조금 작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허구현 총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돔구장이 지어지면 프로야구단은 그냥 따라올 수 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하는 굉장한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돔구장이 지어진다면 프로야구단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야구가 없는 비시즌에는 글로벌 초대형 공연이 여기에서 유치가 될 수 있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K컬처밸리 여기 아레나와 5만석 규모의 돔구장 이 두 가지가 고양시 한꺼번에 생기게 되면 메가 스포츠 이벤트 플러스 초대형 글로벌 콘서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제 국내 수준을 넘어 아시아에서 문화도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돔구장은 평소에는 상시적으로 프로야구를 유치해서 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는 돔구장을 활용해서 네. 또 할 수가 있고 네. 이게 이제 K 아레나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렇게 희망찬 뭐 비전이야 누구나 그릴 수 있는데 네.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부지와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부지는 뭐 일각에서 여러 군데가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는 교통이 편한 지역으로 가야 한다. 몇 군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측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죠. 논하기는 이르고요. 네네.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국가에서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동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도 좀 있을 것이고 프로야구단이 오게 되면 야구단에서 좀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짓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고양시의 재원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인프라가 갖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는 저도 뭐 이제 스포츠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팬으로서 네. 이제 많이 보는데 경기 북부는 프로스포츠의 불모지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흥행성이 거의 보장이 된 이런 네. 스포츠거든요. 네. 우리나라 메이저 스포츠예요. 네. 그래서 그에 적합한 인프라만 갖춘다면 경기 북부의 수요를 고양시가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 고양시로 이주해 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구단이 오더라도 네, 나름대로 팬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돔구장과 아레나가 우리 고양시에 든든한 하드웨어가 되어준다면은 하드웨어를 채울 거대한 소프트웨어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고양시를 콕 집어서 초대형 글로벌 문화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칭은 2027 페노메논입니다. 우리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판 코첼라 네. 그리고 명칭은 2027 페노메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일단 코첼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네.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어떤 대중음악 축제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그거의 한국판 어떤 버전으로 네. 하겠다. 근데 페노메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페노메논 앞에 페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FAN 팬의 약자입니다. 아, 팬덤 할 때 그 팬. 네. 네. 그리고 현상. 예, 네, 그렇죠. 현상이라는 단어를 합친 뭐라 그럴까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팬들이 만들어가는 팬덤 현상을 모아서 K-팝을 대표하는 행사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최기영 문화체육부 장관과 JYP 박진영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여기에 국내 K-팝을 대표하는 대표 기획사들이죠. 하이브, SM, YG, JYP 이른바 4대 기획사가 공동으로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정부와 공동으로 초대형 민간합동 K-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초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당장 올해 실현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2027년 12월 달을 목표로 해서 12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2일까지 11일간 고양이 사는 킨텍스 그리고 서울시 창동 아레나 두 장소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야, 이거 11일간 진짜 뭐 전 세계의 어떤 아티스트들, 네. 그리고 또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또 이런 축제잖아요. 네. 자, 이런 초대형 행사라면은 이거 경제 효과도 상당히 크게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음악 축제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창동 아레나에서는 이제 국내 최초의 아레나가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K 아레나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한테 이제 뺏겼습니다. 네. 예, 안 그래서 우리가 다
수도 있었을 텐데. 먼저 됐으면 고향에서 다 끝낼 수 킨텍스.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할수 어쨌든 있었을 텐데. 저희가 좀 늦춰진 사이에 네네. 창동 아레나가 내년 5월에 오픈을 하면서 같이 해야죠 뭐. 네. 예. 창동 아레나에서는 주로 시상식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시상식과 겸한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고 킨텍스에서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과 함께 음식, 패션, 게임, 웹툰, 드라마 등 K-문화를 대표하는 모든 것이 총망라되는 행사가 K-컬처 컨벤션이라는 이름으로 킨텍스 전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킨텍스에서는 K-문화, K-컬처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김밥까지도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는데 라면 잘 팔리고. 네, 이런 음식, 패션, 게임, 또 웹툰, 드라마, K-컬처가 킨텍스에 다 모인 컨벤션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K-팝 외에도 음악 장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락도 예. 있고, 네네. 인디도 있고, 힙합도 있고. 네, 예. 이런 음악 페스티벌은 또 킨텍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11일간 한국을 찾는 글로벌 K-팝 팬들에게 성지처럼 고양시 킨텍스가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발표된 거를 보니까 뭐 해외 관광객 20만 명을 포함해 총 52만 명의 방문객이 올 것이다. 네. 예상 경제 효과는 약 1조 원 규모다. 네. 자, 근데 이 52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진짜 다 고향에서 좀 쓰고 묵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게 숙제네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네. 숙박시설, 특히 호텔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소노캄하고요, K3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비즈니스 호텔 킨텍스 하나 있는데 네네. 두 개를 합쳐도 1000실, 1000실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규모, 네, 그 정도 규모예요. 1인 2실 하더라도 2000명밖에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서울에서 뭐 왔다 갔다 하든지 하거나. 소형 숙박업소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건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서울로 낙수 효과가 서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고양시에서 제대로 받으려면 그 예정되고 있는 S2 부지 호텔 이것도 좀 더 빨리 완공이 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BTS의 아리랑 공연도 네. 고향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팬덤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고향이라는 곳이 어떤 대중문화의 또 하나의 성지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내년에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이제 조만간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빅뱅 월드 투어가 또 고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고향 거의 뭐 스타트 라인이네요. 네, 예. 지금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고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글로벌 K-팝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숙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를 고양시가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현안은 다소 조금 무거운 우리 현실 짚어봐야 됩니다.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비롯해서 곳곳에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었는데 안에 가보면은 텅 비어있는 네. 바로 지식산업센터 이야기입니다. 지역상권 침체의 원흉으로 이렇게 지금 지목된 지 오래됐는데 국토교통부가 뭔가 새로운 출구를 좀 마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고양시에도 많지만 뭐 지축, 향등, 원흥지구를 비롯해 뭐 서울 지역에도 좀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실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기사에서 지축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나 이런 수많은 대규모 공식사태들을 좀 거론을 했는데요. 네. 한때 지식산업센터가 건설업계에서 아주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맞습니다. 있었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새로운 투자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인허가가 줄줄이 났었죠. 네, 그 이후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그리고 공급 과잉까지 걸치면서 지식산업센터 요즘 한마디로 그냥 폭망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이번에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 확대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원래 이 정책은 도심 속의 빈 상가나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다가 원룸으로 변형된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까지 이걸 확대를 해서 매입 대상에 포함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LH가 매입하는 주체가 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축지구에 있는 곳은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네. 삼성역 통일로 라인에 딱 붙어 있고. 네, 그러면서 청년층을 위한 오피스텔로 전환하겠다 이런 획기적인 구상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가 사실 이제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는 공장 규모로 네. 뭐 층고라든지 네. 뭐 내장이라든지 네, 이런 게 다 그 네. 규모로 설계가 됐는데 네. 이거를 어떤 주거용으로 바꾸려면은 뭔가 여기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과연 이 사업의 매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자 그러려면은 이제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뭔가 좀 꽤 파격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지만 이 사무실하고 좀 비슷해요. 맞아요. 예.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거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바꾸겠다. 그럼 일단 조그맣게라도 주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화장실도 칸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지식산업센터에 가보면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로 돼 그쵸. 있죠. 예, 이거를 호실마다 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 공사가 좀 커질 우려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방도 개별적으로 예, 뭐 해야 예, 될 예, 것도 예. 있고 뭐 예. 창문 내는 거 이런 것도 예. 있어야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매입을 해서 LH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리모델링을 민간 사업자가 한 다음에 LH가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해결책들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어쨌든 LH가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 사업자가 먼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LH에 팔아야 되는 네, 거구나. 팔아야 될 텐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몇 가지 당근책을 좀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2027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좀 해라 네. 라고 시기를 네. 이렇게 딱 이제 제안을 해놓은 거고. 네. 예. 둘째, 30제곱미터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에 주차장 추가 신설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그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이제 주거 시설이니까 주차장이 필수죠. 예, 확보해야 되는 대수가 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3%대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해주고 허그해서 보증을 하도록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그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상한선이 벌써 뭐 7%, 8%까지 그렇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3%대면 굉장히 저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어느 목표를 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근데 분명히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하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정부의 계획대로 잘 되더라도 부작용이 지금 벌써 몇 가지 이렇게 떠올라요.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첫 번째로 네. 주차장 맞아요. 바로 확보를 그거.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네. 주차장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차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주차 대란이 날 거고요. 초대형 오피스텔이 생기는데 주차장이 없이 요거를 짓는다. 네. 그럼 약간 좀 걱정되는데요. 네, 예. 주차 대란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 문제도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국토부의 하향식 규제 완화만 믿고 갈 것이 아니라 고양시 차원에서도 공용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교통량 분산 대책 이런 계획들이 병행이 되어야만 공실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좋은 계획을 세운 만큼 부작용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면서 네. 예, 이렇게 좀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앞선 킨텍스의 52만 명 인파 수용, 또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인구 유입이나 이럴 때 이제 다 걱정되는 게 다 이제 교통입니다, 결국은. 자, 이 혈관이 뚫려야 뭔가 고양시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고양시와 정치권이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다. 네, 네, 예, 네. 속도전을 좀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네요. 지난 29일 민경선 고양시장이 제주도에서 열린 국토부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전달한 핵심 건의서의 1순위는 단연 고양은평선의 일산 연장, 식사동 연장 문제였습니다. 세전역에서 시청까지 오는 노선을 식사동까지 약 2.04km 연장해달라는 건데 풍동 식사지구의 폭증하는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홍지선 제2차관이 누구냐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경기도에서 교통정책, 특히 철도정책을 세우던 공무원이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발을 마쳤던. 예,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런 인물이 국토부의 2차관으로 가 있으니 기회는 이때다. 우리는 홍지선 2차관을 꼭 잡고 광역교통망 수립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민경선 고양시장이 면담을 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은평선 14선 연장 외에도 또 이왕 만난 김에 네. 또 할 얘기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또 무슨 얘기했죠?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조속한 에타 통과 요거 이야기했고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롭게 부각된 이야기입니다. 고양 신사선 국가계획방역. 맞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신분당선 은평 쪽으로 연장 요게 안 되면서 대안 노선으로 고양 신사선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예, 예. 요게 결국은 은평 뉴타운을 거쳐서 삼송 신원지구까지 온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예. 고양 통일로 라인으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고양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계획에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원당 버스 공용 차고지 문제 재정 부담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네. 요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날 국회에서도 발빠른 행보가 이어졌다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제 고양시 행정과 함께 공조를 맞추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네요. 민경선 고양시장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만나는 날 동시에 박원석 제1부시장은 고양시 교통국장 등 핵심 실무진을 이끌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서 한준호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철도 인프라 소외 지역인 식사동 교통 수요를 설명하면서 고양 은평선 일산 연장에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시 설계하고 있는 향동 역사 문제, 국비 지원, 고양 은평선의 서부선 직결 문제 이런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김성애 국회의원도 부시장이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 했었죠? 한준호 의원을 만났던 실무진들을 그대로 김성애 의원과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구 핵심 방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달라 부탁을 했고요. 회의 이후에 김성애 의원이 SNS에 소감을 올렸었는데 한 팀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원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이제 고양시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그 SNS 글을 보고 정말 고양시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이거 뭐 많은 시민들이 예, 박상준 기자처럼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아 이제야말로 뭔가 좀 소통과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협의와 추진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게 진짜 뭐 이렇게 단순한 보여주기식 여론전 또는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좀 결실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꼭 포함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녹화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8월 3일 오늘 들어온 기사인데 이것도 좀 그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고양도시공사가 1조 3천억 원 백마 역세권 사업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저희가 올해 3월에 무리한 이런 사업 추진을 하는 게 고양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무슨 사업인지 약간 수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사업이 무산됐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 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에 이 사업이 슬쩍 다시 이렇게 재등장했다. 자, 무슨 이야기죠? 당시 본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된 이유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임기 마지막 무렵에 의도 자체가 조금 궁금하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 안건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서 끝난 걸로 생각을 했었죠.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안은 등장하지 사안은 않았어요.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 목록에 이 안건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요. 네, 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영 위원장과 이혜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장은 지난 3월에 의회에 제출됐었는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돼서 사실상 폐기된 사안인데 죽은 자식을 살리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해가면서 고양도시공사를 질책을 했고요. 특히 김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를 근거로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즉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 고양시장한테 먼저 보고가 된 거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은 시장님 결재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시장님 보고를 하지 못했다. 선후관계가 오류가 있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시의회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시장님 보고까지 생략하면서 무리해서 시의회에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간절히 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뭘까? 지난 시장님 말기 때 계획됐던 이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계속 여기 집착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출자 얘기를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 사업자 49.9%의 네. 지분을 출자해서 자본금 51억 원의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네.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 사업비 1조 3,7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인데, 그걸 하려면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5억을 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총 자산이 한 5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중 절반을 민간 합작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를 이렇게 시장이랑 의논도 없이 이렇게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백마역 주변에 4,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인데요. 풍동 LOE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LOE 단지의 건너편이에요. 거기가 근데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요. 네, 예, 얼마 예. 전에 비가 160mm 왔을 때도 뭐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기반 공사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만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프로젝트에 보면은 뭐 제대로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업의 수익성을 높게 이렇게 산출을 하기 위해서 네. 기반 시설도 다시 좀 해야 되고, 네. 특히 여기는 복도도 해야 네. 되고, 또 도로도 네. 새로 좀 확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왔으면 뭐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너무 계획이 부실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수익성 분석도 좀 과대 포장됐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도 창릉 신도시 사업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인볼브가 돼 있습니다. 네네. 창릉 신도시의 고양시 지분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물 출자도 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이거를 회수하는 것도 언제 회수가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난 시정에서 분명히 폐기된 사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업무보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 의도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처럼 고양시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관리하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네. 진짜 개발의 역량을 갖춘 네. 이런 공기업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과 같이 이렇게 약간 성급하고 또 불투명한 이런 사업 추진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내내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네. 취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온열 환자 생기지 않도록 주변 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